혈당이 높아도, 당뇨약을 많이 드시고 있어도, 마른 당뇨여도 또는 뭐 비만인 당뇨여도 당뇨 정상화, 당뇨약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이 잘 되더라. 안녕하세요. 당뇨 환자가 꼭 끊어야 되는 음식 3가지, 음료수, 빵, 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뭐 안 먹으면 좋지만 이게 마음대로는 잘 안 되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뇨 환자라고 주변에서 꼭 그렇게 배려를 잘 해주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 3가지, 음료수, 빵, 면에 덧붙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거 하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이제 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죽, 카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이제 과음을 해서 오버히트를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형태가 돼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면 소화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올리겠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그걸 이제 감지하고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춥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인슐린은 혈당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작동을 하는데, 음식물이 소장까지 가서 혈당을 올리는 걸 보고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혈당은 뭐 이미 저만치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정찰병 메커니즘이 있어요. 바로 인크레틴입니다. 일단 위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차피 앞으로 혈당이 오를 건 뻔한 일이잖아요.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인크레틴이 먼저 나와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잡히겠죠. 군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이랑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인슐린은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최고봉이라고 했잖아요.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부대 사령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크레틴은 이제 정찰병 같은 거죠. 직접 혈당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인슐린한테 미리 가서 이제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이 위로 들어왔을 때 인크레틴이 먼저 감지하고 혈당이 온다 이렇게 알려주면 인슐린이 미리 나와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진압을 해버리니까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먹자마자 바로 초기 인슐린 분비라는 것이 빵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인슐린이 서서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인슐린이 미리 나와줘야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식후 1시간 정도에서 잡히게 되는 이런 이상적인 식후 혈당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료수, 빵, 면,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시 여기 이제 소화관 그림을 보시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면 위에 있는 여기 부분, 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괄약근으로 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섞어주는 거예요. 쉐이킹 해주고 하는 건데, 음료수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서 한번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프리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소화 흡수돼서 혈당을 올려버리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인크레틴이 혈당이 온다, 막 적군이 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슐린한테 알리러 갔는데, 적군이 정찰병이랑 그냥 같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리 강력한 인슐린이라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앉아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뇨인뿐만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뭐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위에서 이제 미죽을 형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은 이미 미죽 형태예요. 그러면 얘도 거의 뭐 프리패스 못지않게 지나가게 되겠죠. 빵, 면 이런 것도 당연히 비슷한 거고. 그럼 섞어 먹는 음식, 카레밥, 비빔밥,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위에서 이걸 섞어줘야 되는데 이미 섞어져서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머무는 시간이 짧겠죠. 빠르게 통과해서 지나가게 돼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 섞어 먹는 음식도 피해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 배출 속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음료수, 빵, 면, 그 외 유동식 이런 것들은요, 위 배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몸에서 미처 대비를 하기 전에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요 3가지를 꼭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당뇨인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면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고, 그러면 췌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잉여된 인슐린들은 살도 더 찌우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이 방법은 병목 현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를 막히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 부피가 크고 많이 씹어 먹는 야채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미리 야채를 넣어주는 거예요. 부피 큰 야채들은요, 위 배출 속도가 느려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겁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음료수, 빵면 이런 애들이 들어와도 길이 막혀서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위가 유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 장가는 1차선 편도도로인데 앞에 버스나 대형 트럭이 길을 막고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뒤에서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막 빨리 지나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막혀서 음료수 읍방면이 천천히 위를 지나게 되면 우리 정찰병, 이제 인크레틴이죠. 인크레틴이 인슐린한테 보고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미리 나와서 혈당을 딱 잡아주니까 똑같이 먹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더라. 요게 이제 첫 번째 효과입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뭐냐면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이제 야채랑 이제 음료수 빵면이 디범벅이 돼서 미죽 형태가 돼서 위를 나와서 이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면 당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이때 이 야채에 있는 섬유질이 장애물 역할도 합니다. 이 음료수 빵면에 있는 당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되기 쉬워요. 포도당은 이제 알갱이가 하나짜리죠.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건데, 야채에 있는 당은요, 이 알갱이가 수만 개가 쭉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사슬처럼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흡수가 되려면 끊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있는 효소는 이걸 못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흡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흡수 안 되고 긴 사슬처럼 있으니까 얘네가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짜리 알갱이 포도당들이 통과를 못하니까 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까지도 방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자체도 좀 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효과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당뇨인이 꼭 끊어야 음식 3가지는 음료수, 빵, 면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할 때 부피 크고 많이 씹어먹는 야채를 먼저 먹어주더라. 그러면 이게 위에서 병목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음료수 빵면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더라. 두 번째는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를 할 때 이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애물 역할을 해서 혈당도 덜 올리게 되더라. 천천히 올리고 덜 올리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음료수 빵면이랑 혈당을 가지고 전투를 치러야 돼요. 근데 얘네가 쳐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장의 인슐린이 아무리 강력하지만 싸울 준비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속수무책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혈당은 저만큼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든든한 지원군이 온 겁니다. 누구냐면 야채. 야채를 밥 먹을 때 먼저 먹으면, 위에다 야채를 넣어주면 얘네가 병목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빵면이 이제 혈당을 올리려고 스포츠카를 타고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앞에 야채가 덤프트럭을 타고서 천천히 길을 막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거의 프리패스로 지나가는데 이 은빵면들이 야채랑 막 뒤엉겨서 빨리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창병 인크레틴은 혈당이 오고 있다라고 대장의 인슐린한테 보고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거고, 그러면 인슐린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와서 제압을 하려고 요격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싸우려고 나와봤더니 이 야채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은빵면에 있는 당들이 막 걸러지고 방해를 받아서 흡수가 덜 되니까 적군도 막상 별로 없는 거예요. 막 100명이 온다고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50명밖에 안 와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어떻겠습니까? 여유 있게 혈당을 많이 안 올리고 은빵면들을 제압하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빵면과 혈당을 올리는 전투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뇨라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는 큰 게임에서는 자꾸 지는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당뇨가 단순히 혈당을 높이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당 대사 메커니즘이 자꾸 깨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당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 경과를 하면은 혈당이 오르고 약도 늘고 결국엔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오더라. 요게 이제 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당뇨가 온 몸 상태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바로 리버스 다이비티스, 당뇨 정상화, 당뇨가 온 과정을 되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입증한 연구가 바로 2018년도에 나오는 다이렉트 연구, 요거죠. 당뇨인들을 모아서 열량 제한을 해서 체중 감량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간에 있는 지방, 췌장에 있는 지방 다 주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살아나면서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런 연구예요. 그냥 혈당이 낮춘 게 아닙니다. 인슐린 분비가 살아나면서 혈당이 정상이 된 거예요. 즉 뭐냐? 내가 당뇨가 온 몸 상태 자체를 아예 되돌려 버린 거죠. 그 이전 상태로.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당뇨 치료 전략 자체가 아예 바꿔야 될 정도로 영향을 준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뇨가 발병을 하면 무조건 리버스 다이비티스, 당뇨 정상화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는 당뇨약 꾸준히 잘 먹고 생활 관리하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인에게 적용하려고 했더니 좀 제한점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췌장 기능 자체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췌장의 피지컬이 중요한데 한국인은 췌장이 좀 부실합니다.
췌장이 살아나는 게 조금 어렵다 이거죠. 실제로 이제 췌장 사이즈를 CT를 찍어본 연구를 보면요, 한국인이 좀 췌장도 서양인에 비해서 좀 사이즈도 작고 췌장 조직도 좀 성기고 좀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렉트 연구 여기서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체중을 얼마를 감량을 하냐면요, 16kg를 감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를 감량할 당뇨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살이 찌기 전에 당뇨가 와요. 그래서 그만큼까지 체중이 많이 나간 당뇨인들이 많지 않은 거죠. 이것도 췌장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DMR 요 처방입니다. 한국 당뇨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뇨 정상화 이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경과들이 좋은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리뷰를 해봤더니 특정한 처방 조합들이 겹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해서 사용을 했더니 당뇨 정상화가 잘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도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어도 당뇨약을 많이 드시고 있어도 마른 당뇨여도 또는 뭐 비만인 당뇨여도 당뇨 정상화, 당뇨약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당뇨 경과가 짧은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잡히더라.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이게 비대면 진료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좀 내원이 어렵거나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당뇨 정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기술의 발달로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 요걸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내원을 하시는 분들처럼 검사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주면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체중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울러 혈압도 좋아집니다. 근데 나는 당뇨 먹으면서 혈당 조절 잘 되고 있고 당뇨가 좀 늘거나 이래도 그게 나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도 아니다, 괜찮다, 이런 분들은 굳이 당뇨 정상화 이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당뇨 정상은 어떤 분이 하시면 좋으냐? 난 당뇨약을 안 먹고 좀 혈당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 또는 약을 좀 어떻게든 줄여보고 싶다, 또는 나는 이제 당뇨도 많이 경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혈당이 안 잡힌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당뇨 정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DMR 처방 그리고 식단 이런 좋은 치료를 제공을 해드려도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 시작하면서 좀 느끼게 된 점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막상 본인의 몸에서 혈당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혈당 측정한 결과를 보면서 요 구간에는 이래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요 구간에는 이래서 이렇게 저혈당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코칭을 해드리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치료에서 좋아지는 것 자체도 있지만 내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을 알고 대처도 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거 자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정체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인생을 걸고 우리가 당뇨랑 게임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힘겨운 싸움인데 막상 우리만 심각합니다. 주변에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 당뇨 환자들도 워낙 많고 다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속상하기도 한 건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당뇨가 결정해서 간다는 겁니다. 사소하게는 약을 먹는 거 또는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는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자꾸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자꾸 내 인생에서 당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초반에 당뇨 정상화를 하게 되면 혈당이 조절이 되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와의 게임에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가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내 인생을 조금 더 내가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당뇨 정상화 이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1668-5816 여기로 예약 문의를 주시면 당뇨 정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 비대면 진료는 야간이랑 공휴일에 진행되어야 되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저희가 바로바로 잡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진료 시간을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당뇨인 분들이 당정체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